자, 프린트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획 관리까지는 찾아왔습니다. 자, 계획 관리자가 와가지고 아까 설명했듯이 이 지금 샤슈 공장 짓는다 해가지고 뭐 지목이 대라든가 또는 공장 용지라든가 이런 땅 찾아볼 때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가격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하면 계획 관리자 간에 농지라든가 임야, 농지나 임야는 싸잖아요. 농지나 임야 중에서 찾아가지고 형질 변경할 수 있는 땅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건축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는 있어야 되고 길이 있어야죠. 길. 도로 있어야 되고 그 도로 옆에 있는 농지나 임야를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면적만 적당한 거. 그래서 찾다 보니까 뭘 찾았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그 땅이 하나 있죠. 도로 해가지고 20번, 20-1번, 20-2번 토지는 웬만해가지고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땅은 없어요. 대부분 땅 같은 경우는 딱 맞는 땅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땅은 의뢰받게 되면 만들어야 돼요. 합병하고 분할해가지고 만들어서 중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토지를 찾아냈는데요. 그 토지 보게 되면 자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 뭐 기본적으로 길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3개 필지입니다. 필지가 딱 3개 돼 있고 첫 번째 20번 지목이 전 이러고 나오고 그 밑에 보면 20-1 해가지고 얘는 특이하게 여기는 지목이 되더라고요. 중간에 대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20-2 해가지고 이것도 지목이 전 이런 땅이 나와 있어요. 이 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3개가 한 사람 소유입니다. 한 사람 소유인데 면적을 한번 봐보세요. 면적 보게 되면 그 그림 밑에 보면 도로는 지목이 도로이고 지금 이 도로가 지목도 여기에 지목도 도로라고 나오고 그러면서 현황도 도로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지목도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입니다. 그러면서 면적이 총 2030이라는데 1번이 얘가 지금 맨 먼저 나오는 얘가 지금 130제곱미터. 그러면 빨리 평수로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는 전부 다 이러고 나오니까. 평수로 바꾸니까 몇 평이라고요? 39평. 40평 칩시다. 40평.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하면 대충 60평 하고 세 번째가 얘가 지금 1500, 15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면적이 정확하게 200평이 또 안 떨어져. 그래서 200평 하려면 얘가 지금 40평이고 얘가 60평이니까 현재 지금 100평이니까 100평? 뭐 얼마를 잘라야 돼요? 100평을 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짤 수 있는 만큼 분할합시다. 분할. 얘를 갖다 이만큼 분할해야 되는데 분할합시다. 분할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거 보게 되면 330이라네요. 332제곱미터를 분할해라. 그래서 이제 매수 의뢰인에게 물어봅니다. 자, 팔겠다는 매도죠, 매도. 팔겠다는 토지주에게 지주한테 물어봤더니 이분은 그 전에 이미 특이하게도 여기까지 측량을 다 해놨어요. 어떤 거예요? 그 전에 이분이 이 땅을 내놨었는데 이미 좀 그림이 약간 이상하지만 이만큼 해가지고 200평이 어딘가는 자기가 알아요. 여기까지 200평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판다고 이만큼을 갖다가 측량해봤더니 200평 잘라달라 잘라주니까 이만큼 나더라 이만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경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만큼만 분할을 팔면 되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이 남아있는 게 얘는 완전 맹지가 되는데 자기 땅이 3개가 연속 다 자기 토지다 맹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가 내 땅을 이어서 가면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분할되면 이쪽이 다른 사람 소유가 맹지가 되잖아요. 살짝 물어본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파는 건 좋은데 팔고 난 다음에 그 토지는 맹지가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부동산 좀 아는 사람이요. 우리가 나중에 특히 땅 하는 분들은 땅이 제일 먼저 매물로 나오게 되면 전부 다 항상 뭐를 보느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빨리 떼어보는 거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면 토지 이용에다 무슨 규제를 가하고 있는가 이게 나와요. 여기에서. 거기를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 그런데 여기는 옆에 전부 다 다른 사람 땅인데 옆에 정확하게 이 선을 기점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빨간색 선이 이렇게 빨간 토지 이용계 확인서 보면 빨간색 선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딱 지나가면서
기가 막히게 뭐라 써있냐 그러면 이게 소로, 이료, 접함 이러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소로, 이료, 접함 이러면 우리 지금 도로에는 자 소로라는 게 있고 중로라는 게 있고 광로라는 게 있고 대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로, 중로, 대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이런 거 배웁니다. 광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료, 2료, 3료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무조건 자 전부 다 1, 2, 3, 1, 2, 3, 1, 2, 3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하여튼 3자에 있는 게 가장 폭이 좁은 거예요. 서로 3료 그러면 얘가 8m 미만입니다. 8m 미만이면 얘는 8보다는 커야 돼요. 얘가 이제 8에서 10이 되는 거예요. 얘가 10에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12에서 15가 돼요. 그럼 얘는 15에서 20이 돼요. 20에서 25. 그럼 이제 그 다음 커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딱 봤더니 이건 뭐가 있다고요? 소로, 이류에 어쩐다고? 접함. 접함이란 말이 나오고 나중에 저촉이 말 접함, 저촉. 접함 그러면 기가 막히게 이 땅은 이 돌에 닿고 있다는 얘기고 저촉 그러면 봐봐요. 밑에 땅인데 밑에 땅 이러고 있다. 밑에 땅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일부는 들어갔죠. 이러면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계 확인세. 접함 이러고 써져 있으면 그 땅은 여기에 닿고 있다 이 뜻이고 저촉 그러면 그 땅의 일부는 여기에 지금 이만큼 들어가 있다 지금 이런 뜻이요. 근데 토지 이용계 확인서상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쫙 나옵니다. 빨간색 선으로 나온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이건 도로입니다. 소로 그러니까 도로니까 도로는 도로인데 이거는 개설이 되지 않는 도로. 이걸 보고 우리가 예 정도. 이건 개설이 안 된 예 정도입니다. 예 정도로. 국가에서 도로 결정을 해놓고 돈이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도로 개설을 못 하겠다고. 이런 도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 하냐? 자, 이걸 분할하게 되면 이거 맹지가 되는데 사용이 나온 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도로 있지 않냐고 서로 해가지고 도로 있으니까 이 도로 있으니까 이게 개설이 안 돼 있지만 이거는 개설한다는 뜻이니까 자기는 나중에 이 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개설이 안 돼 있지만 우리 뭡니까 그 맹지라는 말 들었죠? 맹지 뭡니까? 쉽게 말해 길이 없는 땅.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하려면 자 이렇게 도로가 있다.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땅이 있다. 땅 가지겠다. 여기에다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땅은 건물 짓는 땅이니까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를 접하는가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몇 메타 접하는가 2m를 안 접하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2m를 접해야 돼요. 2m를 접해야 된다. 이런 게 나중에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m를 안 접하면 허가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여기서 건축하겠다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도로가 없으니까. 근데 개설이 안 돼 있지만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이 땅 주인이 도로라고 주장하게 되면 예정도로로 건축법은 도로라고 인정해 줍니다. 주장을 하게 되면 건축가에서는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해 주면서 뭐라고 허가하냐 그러면 이런 내용도 나중에 시험 문제 다 나와요. 건축 허가를 해 준다. 건축하는 거는 개발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고 허가를 해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를 안 해주죠. 일단은 처음에는 안 해줘요. 안 해주면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다 하면 갑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2m 접하라고 했는데 이때 도로는 개설이 안 된 예정 도로로 건축법은 도로라고 했으니까 어찌 된다. 도로라고 인정해서 허가를 해줘야지. 왜 도로가 없다고 허가를 안 해주냐. 이러고 말하면 공무는 난감한 거예요.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도로가 없잖아요. 도로가 맞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자꾸 해달라고 요구하면은 담당 공무원 한마디 합니다. 좋아요. 도로라고 당신은 도로라고 인정합니까? 나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허가해 줄 테니까. 그 대신 이제 조건 나가 조건. 어려운 시험도 그런 게 시험 문제요. 내가 여기에다 건축하라고 개발하라고 허가를 해줄 테니까 당신이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하세요? 도로를 개설하세요.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해 줄 테니까 뭐 하라고요? 도로 설치. 도로 나중에 배웁니다. 기반시설입니다. 도로는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라는 뭐를 걸게 돼요? 기반시설 설치하라고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허가할 수 있냐? 이러고 시험에 물어봐요. 조건부 허가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허가하면서 그래
내가 허가를 해줄 테니까 허가해 줄 테니까 도로 설치하세요. 자, 토지 중에 갑이라고 합시다. 갑이 씩씩하게 하겠다. 허가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안 하면? 네.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패면 되겠죠? 팬다 그 말은 처벌하면 되겠죠. 처벌하면 되는데 얘가 나중에 죽어보면 어쩔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고 얘가 부도나가면 망항이 되면 할 능력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건부 허가면서 혹시 안 할 걸 대비해 가지고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 맡기 위해서 이런 게 나와요.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조건을 담보해서 돈 맡기 위해서 해가지고 이행보증금 이해차란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그 사람은 지금 이 토지 소유자 이 사람 이런 내용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봤더니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거 도로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관계없으니까 분할해 가라는 얘기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332를 분할해야 되는데 토지 분할할 때는 그냥 분할하는가? 이게 아니에요. 토지를 분할할 때는 얘가 지금 전이잖아요. 전인데 지금 세계 필지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토지 분할할 때 자, 이러고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 이 토지는 이러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이러고 건축물이 없습니다. 건축물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가지고 건축물이 있으면 우리가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 건축물이 있는 땅은 대지라고 하고 건축물이 없으면 그냥 토지라고 해요. 토지. 영어를 달리 쓰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나누는 게 이러고 분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할합니다. 이 분할할 때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나중에 배웁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이것도 배웁니다. 국토계획법 적용받아요. 국토계획법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분할할 수 있어요.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분할하는데 분할할 때도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분할 제곱 면적이 나중에 뭐 첫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뭐 하는데 이거 다 암기해야 돼요. 주거지역의 분할 주거 면적, 주거지역은 얼마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면적이 60입니다. 60. 60 미만 되면 분할 허가가 안 나와요. 분할한 면적이 60 미만 되면. 상업적인 이게 150입니다. 150. 이건 나중에 암기 다 해야 됩니다. 공업지역도 150입니다. 녹지지역은 200입니다. 관리 농림 자연환경 얘들은 분할 제한 면적이 60입니다. 60. 근데 우리는 분할하는데 얼마나 분할하려고요? 330 분할이 되는 거예요. 분할이 되는데 이 지역이 봐봐요. 여기에 지금 전이 있고 대가 있고 전이 있으면 이 지역은 쉽게 말해서 경지 정리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경지 정리가 된 농지를 분할할 때는 600평 미만 되는 분할 허가가 안 나와요. 이 분할하는 게 농지 분할도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한 가지 일을 하려면은 하나의 법 가지고는 절대 처리가 안 돼요. 관련된 법을 전부 다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할하려고 하는데 그냥 토지이면서 뭡니까?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는 경지 정리가 됐냐 안 되냐. 경지 정리가 됐다 그러면 농지법이 먼저 막아주는 거예요. 농지법으로 막으면 얘는 분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옆에 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는 농지는 국토계획법이 분할하는 거예요. 이걸 허가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분할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요. 분할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어쩌면 된다고요? 샤시 공장을 지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농지가 나오니까 농지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판단해야 되냐 그러면 농지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일반인들은 절대 농지, 상대 농지 이래 알아요. 근데 절대 농지가 우리 시험 볼 때는 절대 농지라는 단어 안 쓰고 절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고 상대 농지는 시험에서는 뭐라 하느냐? 농업진흥지역 밖이래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을 밖에 나가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 농지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이 다시 또 이러고 나뉘어요.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인가 아니면 농업보호구역인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를 크게 3개 나눴죠. 3개. 진흥구역, 보호구역, 박 해가지고
여기서는 자 아까 건축물 종류 몇 가지요? 28가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이런 규제를 한다고. 이런 게 지금 공법이라고 공법.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게 되면 이런 거 암기하는 말 안 해요. 이런 내용 모르면 나중에 어떻게 중개를 할 거냐 이런 얘기요. 찾아서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찾는 방법만 알면 찾아서 중개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농지가 딱 나오면 빨리 뭐부터 분석해야 돼요? 절대 농지냐 상대 농지냐 빨리빨리 분석하고 절대 농지는 웬만해서 사시공장 짓는 거 허가 안 나옵니다. 행정병 허가 안 해줘요. 상대 농지가 됐을 때 허가하는 것이지. 근데 이게 절대 농지냐 상대 농지냐 하는 것은 지금 그 농지가 어디에 있어요? 계획관리죠. 계획관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 그럼 봐봐요. 이게 지금 자 이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지역인데 이만큼에서 여기 이러고 농지가 있어요. 농지. 이 부분이 농지예요. 농지가 있는데 농지 이 부분을 갖다가 이만큼을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얘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딱 지정해서 이렇게 계획관리에 뭐가 있는데요? 농지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딱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의 땅은 이 지금 계획관리죠. 이 계획관리지역 이 땅이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자동적으로 변경이 돼요. 이 관계가 시험에서 중요하고 합격 후에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걸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는가? 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냐 없냐 이 해석을 빨리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합격해서 나가게 되면 그 해석을 대부분 못해요. 계획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농림지역이 된다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생각 다시 해봐요. 여기서 이 땅 사각이 흰색 사각이 뭐라고요? 계획관리죠. 계획 뭐가 있다고요? 농지가 있다. 농지가. 정확히 보면 관리는 셋 다 똑같은데 이 땅이 지금 계획관리니까 계획관리에 드는 거예요. 관리지에 분명히 뭐가 있는데 농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 철저하게 보존하려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딱 지정했더니 이 부분 노란색 이 부분이 자동 뭐가 된다고요? 농림지역으로 바뀐다고. 관리가 뭐로 바뀐다고? 농림지역이 된다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할 수가 있지만 지정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농림지역. 그럼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100% 뭐라고요? 상대 농지다. 이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해석을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땅 주인도 해석을 못하고 땅 주인도 해석 못하고 중개하는 사람도 해석 못하고 한 분이요 저보고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 짓는다고 그분이 3억을 주면서 괜찮은 땅 좀 찾아주세요. 땅 찾으러 다녀야죠. 일단 우리 있는 기본적 물건 봐야죠. 없어요 괜찮은 거. 옆에 중개업소 의뢰해야죠. 없어요 괜찮은 거. 그러면 이제 물건 나온 거 다 보는 거예요. 망이 있으니까. 이거 찾아내다 보니까 한 분이 자기가 전원주택지 다량 확보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대요.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그분한테 땅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 대충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서로 못 물리니까 이런 얘기요. 그분이 저보고 뭐라 했냐 그러면 선수끼리 왜 이러냐고 선수끼리 땅 지분 좀 줄 수 있냐고 내가 맞으면 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분 대충 하는 얘기가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선수끼리 왜 이러세요? 땅 지분 준 게 어딨냐고. 지분 주면 뼈니 우리나라 국민들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땅 지분만 하면 땅 주인 다 찾아내요. 그 사람 놔두고 비행 돌아가서 주인 찾아서 계약한다니까요. 물건 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째요? 안 줘요. 그러니까 이분은 길을 쓰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궁금하면 땅 보러 오세요. 보여줄 테니까.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는데 제가 그때 같이 했는데 이사님하고 같이 갔더니 자 만약에 그 땅이 이러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 사람이 서가지고 이렇게 세 사람이 서가지고 하는데 자 이분이 지금 거기서 이제 땅 가지고 있는 중개업자 이분이 우리 이사님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두 분 세보라고 이 두 분도 연세가 많으니까 이사님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랬더니
우리 이사님이 이분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어떤 땅입니까? 알려주면 이만큼이에요. 여기 전봇대 땅인데 전봇대부터 해가지고 이만큼인데 이만큼 전부 다래요. 그래서 아니 이 중에서 어떤 게 전원주택이냐? 그러니까 그분 한 얘기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넌입니다. 넌. 이거 전부 다 형질 변경해가지고 뭐 할 거라고 전원주택 만들 거라고. 그럼 가능한 일이니까. 그럼 어디를 줄 겁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제 가분할 임시분할인가? 가분할 또 딱 해가지고 짝 해가지고 이만큼 있는데 필요하면 이게 여기다 내가 도로 만들 테니까 필요한 만큼 잘라가래. 필요한 만큼 몇 평이 필요한데 잘라가라고 잘라줄 테니까. 우리 이사님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땅은 이 땅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아예 없으니까 이 땅이 무슨 지역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합니다. 이거 관리지역입니다. 딱 얘기했어요. 관리지역. 그럼 관리지역 일단 땅에서는 좀 좋은 땅이요.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 이사님 물어봅니다. 근데 관리지역에 있는 땅인데 이게 전부 다 노인이니까 절대 농지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재밌는 얘기합니다. 전부터부터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절대 농지고 여기는 상대 농지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사님이 무슨 지역이요? 관리지역입니다. 그럼 절대 농지 있어요? 없어요? 사장님이 전봇대 기점에서 이쪽이 절대 농지고 이쪽이 상대 농지입니다. 그럼 저는 제가 이거 듣고 있던 뭐라고 할까요? 얘기했죠.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이게 뭐라고요? 저기서 말하는 절대농지예요. 절대농지. 관리지역에 절대농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는데 처음에는 딱 물어봤으니까 관리지역입니다. 그 말은 좋았잖아요. 근데 관리지역입니다 하고 말했는데 이사님이 절대농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절대농지 있습니까? 딱 물어보면 이분이 제대로 배우고 아는 사람이면 뭐야 이거 째려봐야 되는데 또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이쪽은 절대농지, 이쪽은 상대농지. 그러니까 듣고 있던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도 도대체 둘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자체가. 성립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얘기하는데 잠깐 또 끼어가지고 사장님이 저는 명함 주면서 명함 한 장만 주세요 해가지고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냐 그러면 대부분 학원가에서 연세 50 넘어가는 분들이 공부하는 건 빤합니다. 50 넘어가면 대부분 자식들 20대 넘어갔잖아요. 지금 23이 되잖아요. 애들 시키면 되는데 왜 직접 나옵니까? 힘들게. 이게 자격증 취득해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이게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그냥 남의 거 빌려서 하면 되는데 왜 나옵니까? 결정적으로 명함에다 글자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글자가 없어요.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업 하는 사람한테 이 5글자 없는 거는 엄청나게 타격이에요. 타격. 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딱 보더만 사장님 자격증 없습니까? 약간 깐깐한 사람 만나면 이건 수수료 한 푼도 못 받아요. 처벌 안 받는 게 다행이에요. 중개사 자격증이 없게 되면 절대적으로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옆에 가면 차는 타죠. 이건 할 수 있더라도.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 열받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명함을 딱 받았는데 명함에 결정이 5글자가 없더란 얘기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 그분한테 그러면 사장님 이 땅 이제 우리는 대충 알았으니까 토지 임장 몇 번 다니다 보면 이 지역 딱 갔다 와가지고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못 찾는다 그러면 그 중개사 찾을 전혀 없는 거예요. 현장 가서 보고 왔으면 자기가 차를 어디로 끌고 가서 어디다 대놓고 어디다 보고 왔으면 집에 들어서 사무실 가서 이거 뭡니까? 컴퓨터 충분히 찾아내야 돼요. 우리나라 인터넷 지도는 엄청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정확히 다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그분한테 일단은 카브를 또 받아와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일단은 그냥 갑시다 뭐 하니까 사장님 그거 카브라도 저 주면 안 됩니까? 했더니 주는 거예요. 그럼 가서 괜찮으면 확인해보고 괜찮으면 전화하라고. 알겠습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 처음부터 저는 마음에 안 들고 직접 하자는 것은 이 밑에 저수지가 너무 커요. 저수지 인근의 전원주택 좋죠. 좋긴 좋은데 너무 가까우면 안 좋아요. 하거나 습기 차가지고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것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가까운 땅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농지가 나온다 그러면 매물로 있으면 그 농지가 절대 농지인지 상대 농지인지 입학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리지역에는 절대로 뭐가 없다고요? 농업진흥지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리지역 농지는 100% 뭐라고요? 상대 농지. 상대 농지는 전혀 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전용이 형질병이 아주 쉬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농지를 갖다 이제 330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허가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르는 것까지는 내 마음이에요. 해주리 했으니까. 근데 허가해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죠. 내가 담당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200평 땅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찌해야 돼요? 그래서 허가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했는데, 제가 아는 법인데 확인했을 때는 100%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허가가 나오는데, 가기 전에 헛걸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참고 삼아서 가기 전에 한번 전화로 물어보면, 요즘은 우리가 옛날에 공직에 있던 분들은 딱딱했는데 요즘 공직에 있던 분들은 절대 딱딱하지 않아요. 완전 바뀌었어요. 가서 보게 되면. 전화를 해가지고, 건축가로 전화해가지고, 번지수 딱 뜨면서, 이 번지수에 내가 50평짜리 사실 공장합니다.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허가가 나옵니까? 딱 물어봤더니 담당 공무원이 거기 직원 불러줬죠. 직원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건축가에서는 다른 조건만 모두 맞으면 우리는 그냥 허가합니다. 그 땅 뭐 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허가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사장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농지인데 그게 농지 전용이 됩니까? 이거는 나는 건축가 공무원이니까 그쪽은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자, 저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에 샤시 공장이 됩니까? 건축가에서는 모릅니다. 도시계획과 가서 다시 확인하세요. 분명히 사장님은 공장이라는데 공장 등록이 됩니까? 기업 지정 가서 다시 확인하세요. 그거 다 다시 확인해가지고 마지못해요. 허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정도 분석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농지 전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무슨 농지가 아니니까, 절대 농지가 아니니까 전용이 된다는 게 이미 확인했고, 계획관리니까 나온다는 걸 확인했고, 문제는 예민해. 공장 등록이 되냐, 얘가 문제가 돼. 공장 등록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전화서 안 되게 돼가지고 이제 시청 직접 들어가가지고 확인해 봅니다. 자, 이게 지금 먼저 농정가 가가지고, 농정 가서 농지 전용 됩니까? 확인해가지고, 이 농지는 딱히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농지요. 주변에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농지는 농지 전용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딱 가니까 계획관리 갔더니, 이게 지금 계획관리가 사실공정 되는가, 도시계획 갔더니 담당 공무원도 나중에 뭘 보고 하는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담당 공무원은 뭘 보고 업무 처리하는가. 수업을 똑같이 배워야 되니까. 똑같이 배우면서 이거 만드세요. 여러분은 또 담당 공무원은 이걸 보고 업무 처리하니까 여러분도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저는 만들어 놓고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는 거 똑같은 거 보고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게 공장, 사실 공장이니까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이종은 제조업. 그래도 공장 등록이 됩니까? 공장 등록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등록이 되는가 안 되는가. 기업 지원과 딱 갔어요. 기업 지원 갔더니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런 데 있는 분들하고 여기 있는 분이 훨씬 더 친절하는 거예요. 통로가 딱 있는데 문을 빼꼼히 열고 샥 들어갔더니, 그중에 연세 조금 많이 드신 분이 걸어다니다가 저하고 이 사람이 둘이 딱 갔더니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왔는데 내가 어디에다가 샤시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나오는 거, 공장 등록이 되는가 확인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저보고 이쪽으로, 여기다 보니까 이 민원인들 맞이하는 탭이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큰 소리로 저보고 어디입니까? 무슨 일 딱 하니까는 큰 소리로 딱 외칩니다. 무슨 일 담당자 누구냐고. 여기는 손 번쩍 뜨게 오라고. 민원 상담하라고. 딱 앉아있더니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땅 위치 얘기하면서, 집은 얘기하면서 여기에다가 샤시 공장 하려는데 샤시 공장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잠시만요. 지분 좀 주세요. 지분 주니까 샥 갔다가 샥 얻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샤시 공장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이사님 같이 있다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사님 잠시만요. 내가 이분한테 뭘 하겠는가 그러면 안 될 때는 항상 법에 근거해서 안 되는 법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법 조항을 좀 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는 어래요.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딱 보니까 이분이 딱 보는데, 무슨 법을 보냐 그러면 우리는 이 국토계획법 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강의합니다. 국토계획법 이 법을 딱 보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국토계획법 이분이 딱 보는 순간 제 머리에서 아차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네.
공무원 이분한테 뭐라 했냐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다고. 무슨 실수했냐고. 그 샤시 공장이 아니고 이종근생 제조업입니다. 이러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별 생각 없이 샤시 공장. 듣는 분들 말고요. 공장. 듣는 분이 공장 이러고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말 잘못했네. 이거 말 샤시 공장인데 이게 이종근생의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딱 보면 그거는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근데 사장님 그거 누가 건축할 겁니까? 제가 할 건데요. 근데 그거에서 뭐 할 겁니까? 뭐 하긴요? 이제 샤시 공장에서 샤시 제작에서 팔아야죠. 누구한테 납품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거를 왜 묻나요? 내 마음이지. 내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사장님 도와드리는 측면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누가 어디다 납품할 겁니까? 왜 묻습니까? 그러면 근데 있잖아요. 사장님 이것은 이종근생의 제조업 아닙니까? 제조업이니까 이것은 공장으로 뭐가 안 됩니까? 등록이 안 됩니다. 공장으로. 공장 등록이 안 되면은 이종근생 제조 공장 등록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 일을 갖다가 1년 하든 10년 하든 100년 하든 공장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어쩝니까? 내가 샤슈를 갖다가 몇십만 개를 납품해도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실적이 우리가 어느 큰데 납품 들어가려면 이거 다 들어가지고 실적 주면서 실적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해봤자 무슨 의미 있겠냐고 그 공장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일단 들어온 것 자체가 좋다고 어떻게 하든 간에 직원도 채용을 할 것이고 세금을 내도 얼마 낼 거니까 적극 지원하는데 사장님 하면 뭐 할 겁니까? 공장 등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공무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그냥 하세요. 그냥 우리가 도와줄 때 그냥 하고. 이분이 왜 그냥 하라고 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해야지. 이분 한 얘기가 아니 저보고 이제 이분도 저보고 사장. 이 사장이 저런 일 할 때는 주변에 업자 같은 업 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런 친구들 중에 등록 안 된 친구 어디 있겠냐고. 그 친구들 등록 빌리면 되는 것이지.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평생 남의 거 빌려서 할 거냐고. 자기 걸로 해야지. 두 분끼리 서로 도와주는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제 입장은 고맙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 다음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제 공장 등록하고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중개를 했어요. 이 땅을 갖다가. 그러면 이거 딸랑 지금 몇 평입니까? 200평이죠. 200평짜리 중개하려고 제가 여태까지 뭘 했는가 봐보세요. 그 내용이 마지막으로 좀 종합 정리해가지고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프린트 5페이지 200평짜리 200평 이거 땅 중개하려고 제가 뭘 했는가 그러면 위 사례 토지를 중개하기 위해서 봐보세요. 첫 번째 뭐 했는가? 제일 먼저 이거 했죠. 샤시공장 50평이 뭔가 이거부터 했죠. 그럼 첫 번째 이게 뭐라고요? 이종근생의 제조업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시험 문제고 그건 좀 용도를 아는가. 두 번째 자 이종근생 제조업이 되는 동네가 지역이 어떤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얘가 우리 시험 문제고 이거 해결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 무슨 지역? 계획관리. 이제 이게 이 땅 좀 열어놓고 그러면서 내가 100평 가지겠다고 100평에 땅 100평에다 100평 짓는 게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죄다 정해놨다. 이게 뭐라고요? 검표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표리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데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100%는 100%. 그럼 검표를 암기하는 거 얘도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고. 근데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획관리 찾아냈으면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돼? 이제 땅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 땅이 뭐라고요? 농지더라고. 농지 전용이 되는지 분할한다고 분할이 되는지 농지 전용 허가해 줄 때도 그래서 그런 말 살짝 써놨지만 농지 전용 허가할 때 배추 한 폭이 있으면 허가 안 해줘요.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전용 허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무슨 저보고 근데 사장님 있잖아요. 그거 봄 가을에 안 되죠. 가을 끝나고 해야죠. 왜요? 아니 경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것은 우리는 꼭 배추를 심었으면 배추가 다 달한 다음에 팔아야 됩니까? 그 내 마음이지 내가 먼저 갖다 먹든가 먼저 팔든가 하는 것은 먼저 어떤 농작물 싹 없어요. 그 다음에 전다고요? 전용 허가 들어가야 된다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나온다. 있는 상태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와서 봤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싹 없어요. 그거 안 된다고 그것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리 싹 해놓고 들어갔어야지.
네, 그런 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1, 2, 3, 4, 5, 6, 7, 8, 9 9가지 제도를 거쳐가지고 어쩐다고요? 중개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년 동안 공부한 게 이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부동산 공법이 뭡니까? 지금 설명했던 이 과정들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럼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이제 부동산 공법이 뭔가 이제 하나 좀 정리해 봅시다, 이제. 자,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월, 화, 수 수업 다 했죠? 학교는 했나요? 학교는? 부동산 학교는? 민법은요? 했습니까? 그럼 민법 시간에 분명히 부동산이 뭔가라는 걸 설명했겠죠? 제일 먼저 나오니까. 부동산이란 뭡니까 하면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물이죠.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 공법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 그 다음에 공법입니다. 편의상 그때 부동산 공법 읽을 뿐이지. 공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 그러면 법은 크게 사법도 있고 그리고 공법도 있는데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거고 공법은 뭡니까?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국가하고 뭐하고요? 개인 간에 쓰긴 이러고 썼지만 원래 정확히 쓴다 그러면 국가하고 어디하고요? 개인 간의 관계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이게? 상하입니다. 상하. 위에서 국가가 위에서 개인에게 우리가 또 개인에게 준답니까? 명령을 하게 되면 어찌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명하복 관계 돼가지고 국가가 국민들이 이렇게 해라. 국민들은 해야 돼요. 안 하면 어쩌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법은 뭡니까? 규제합니다. 규제. 부동산법은 토지하고 건축물에다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는 이게 부동산 공법인데 시험에서는 왜 규제하게 됩니까? 자꾸 이제 이게 문제죠. 왜 규제를 해야 되는가? 왜 규제해야 됩니까? 하면 항상 자 우리 국토가 이만합니다. 국토가 이만하는 거요. 근데 이만한데 우리는 또 이만큼 나뉘었죠. 필요하다가 이거 마음대로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출발이 어디서 합니까? 국토는 토지는 유한하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학교는 교수님 이런 설명 아주 잘해줘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 이용일까?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맡기는 것보다도 자기 땅은 자기 마음대로 써서 국가 간섭 안 할 테니까 그 대신 잘 쓰세요. 그럼 기가 막히게 자기 땅은 잘 쓰겠죠. 내가 이러고 내 땅 가지겠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자기 땅 자기 마음대로 쓰세요. 전혀 난 타치 안 할 테니까 국가는 타치 안 할 테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세요. 잘 쓰세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 마음대로 쓴다. 잘 쓴다. 토지가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나는 여기다 집 지었어요. 집 지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나는 아주 잘 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여기다 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 생각도 잘 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나는 일단 나이트를 지어가지고 밤에 장사 좀 해야 되겠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쓰레기 매립 하겠다.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잘 썼어요. 전체를 보면 이게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국가는 전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인 자율적 의사에 맡길 수는 없더란 얘기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공권력에서 규제를 합시다. 그렇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뭘 하고? 규제하고. 규제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잘 써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공공복리 증진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에다 규제를 가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만 이제 시험 문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규제를 가는데, 그러면 규제를 가고 있는 이 법이,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고 있는 법이 대충 몇 개냐 그러면 대충 말해가지고 130여 개 그럽니다. 누구는 뭐 120개, 140개, 130개 답은 없습니다. 정확히 몇 개냐? 세고 있는 사람은 정상이냐 아닙니다. 법은 필요에 의해서 없어지고 법 하나가 막 세 개로 나뉘는 경우도 있고 세 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법이 몇 개 있는가 저거 세고 있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충 130여기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적 규제하는 게 수십 개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중개입니다. 중개하고 가장 직접적 관련이 많이 되는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옛날에는 9개를 했어요. 9개. 9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법 하나에서 한 문제 나와요. 산림법 한 문제 나와요. 산지관리법 2문제 나와요. 개특법 2문제 나오니까 수험생이 포기. 그거 빼고 나는 나머지 걸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런 공부를 왜 하냐 해가지고 지금은 이걸 갖다가 6개만 딱 묶었어요. 6개만 해서 일단은 시험 범위를 하자.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만 우리가 중개사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를 알아야 그래도 기본적인 중개업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법 명칭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지금부터 법 명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법이 무슨 법인가 그러면은 없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 그래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데 다 쓰고 나서 보니까 너무 길잖아요. 국토 계획 및 이용의 법률. 국가에서는 국가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국가는 뭐라는가? 국토계획법 그럽니다. 국토계획법. 근데 우리는 나중에 느끼겠지만 공법 분량이 너무 많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입문서 있잖아요. 입문서. 이거 다음은 몇 페이지입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알겠지만 이런 책은 없어. 이런 책은 이렇게 얇은 책은 없습니다. 이런 책은 이렇게 얇은 책은 없고 뭐 공법도 기본적으로 700페이지 어떤 출판사는 뭐 1100페이지 기본서는 이번 공법 기본서는 제가 썼는데 아마 700페이지 좀 넘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뭐 마냥 두껍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이거는 이 법명칭이 너무 기니까 우리는 이것도 다 못하니까 더 줄여. 더 줄수록 뭐라 합니까? 이렇게 줄여가지고 새겨가지고 국계법 그럽니다. 국계법. 국토 계획 및 이용의 그런 법령.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까 먼저 계획을 만들고 계획에 맞춰서 이용해서 한번 잘 쓰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이요. 그래서 국계법 그러는데 이 법이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국토 이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방향. 국토 이용에 대한 방향을 잡아줘.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을 모르면 나머지 법 공부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총 40문제 나오는데 국토계획법이 몇 문제 나온 게 이게 12문제 나옵니다. 12문제 나오면 우리는 목표를 8에서 9문제를 맞춰야 돼요. 처음에 잡을 때 그러고 시작해 줘야 돼요. 8에서 9문제 정도를 맞춰줘야 되고 이 법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 국토를 갖다 어떻게 이용한다. 방향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두 번째 나오는 법명칭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그대로 도시개발. 없던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죠. 이건 한마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얘는 6문제 나오면 목표를 갖다 우리가 3문제 해야 돼. 3문제. 올해는 아주 운 좋게 6문제인데 6문제 올해는 다 맞췄어요. 의외로. 평범하게 나오면 3문제 맞추면 3문제 어려워요. 이거.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은 세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요. 법명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것도 너무 길죠? 확 줄여야죠. 그래가지고 도정법 그럽니다. 도시개발법이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도정법은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구도시를 갖다가 재정비합니다. 구도시 재정비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한마디로 재개발 재건축인데 6문제 나옵니다. 그럼 목표는 3문제입니다. 3문제만 맞히고 3문제 틀리고. 근데 올해 시험이 딱 맞게끔 6문제 나왔는데 3문제는 일반인들이 풀지만 3문제는 못 풀게끔 어렵게 나왔어요.
네 번째 배우는 법이 건축법. 건축법은 아까 했던 우리나라 건축물 28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7문제 나오고 목표는 4문제 잡아요. 올해 건축법 문제 풀면서 수험생들이 되게 많이 당황했어요. 전혀 예상 못하는 거, 완전 예상 못하는 게 3문제 나와가지고. 그리고 5번째 나오는 법 명칭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뭐냐 그러면, 자,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절차인데, 이 건축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건축물 안에는 주택이 있는데, 첫째 시간에 건축물의 종류 해가지고 28가지 봤는데요. 28가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뭐 1호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주택을 건축을 할 때 무슨 법을 적용하는가,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예요. 자, 봐봐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건축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도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물. 우리 건축물 종류 몇 개라고요? 28가지. 그 중에서 1호 단독, 2호 공동이니까. 건축물의 건축이니까 당연히 건축법 가야죠. 건축법 가야 되는데, 이게 건축물 중에서 주택은요. 주택을 뭐 한다고요? 건축한다고. 그럼 일이 보면 주택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구분했냐 그러면, 이 주택의 건축에 대해서 이게 몇 호를 할 거냐 이걸 따져요. 몇 세대를 할 거냐. 단독은 호입니다. 호 기준 호요. 단독은 호인데 기본적으로 30호를 기준입니다. 30호 기준. 공동은 30세대를 기준해 가지고 지금 가장 기본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 가면 50도 배우니까 30호 30세대를 기준해 가지고 30호 30세대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이걸 따져. 30호 30세대 미만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집을 지을 때 30가구 미만 지은다. 그때는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요. 건축법 적용받아서. 30호 30세대 이상을 지으면 그때는 건축법이 아니고 주택법을 적용받아요. 옛날 빌라 있죠, 빌라. 옛날 빌라들. 옛날 빌라 보게 되면 한번 이제 유심히 봐보세요. 좀 지은 지 오래된 빌라. 지은 지 오래된 빌라 보면 20, 21, 22 이런 20세대, 21세대, 22세대 이런 빌라가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없어요. 옛날에는 기준이 30이 아니고 20이었습니다. 20. 요즘은 기준이 30이니까 옛날 빌라. 그럼 최근에 짓는 빌라가 30, 31, 32 이런 빌라 있는가 봐보세요. 속된 말로 총 맞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상적인 건축가 없자면 이런 빌라는 절대 안 짓는 거예요. 29, 28, 27 짓는 한이 있더라도 30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차이점이 30 미만이 뭐라고요? 건축법이고 30 이상이면 주택법이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건축법에서는 뭘 받느냐? 건축 허가 받아요. 건축법은 간단히 건축 허가. 주택법은 이제 말이 바뀌시 말이. 건축 허가라는 말 대신에 30세대 이상들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사업 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사업 계획서인데 이런 전문 용어가 나와요. 건축법은 건축 허가를 하고 주택법은 사업계획서인데 이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업자들이 어차피 지을 거면 29보다 30이 하나 더 지니까 분양 하나 더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안 짓느냐 그러면 간단하게 건축허가는 나중에 이런 거 다 배웁니다.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라는 것은 허가관청은 이런 건축업자가 건축할 때 건축하겠다는 이 행위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야 돼요. 법이 정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불허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업계획서는 기속이 아니고 얘는 재량입니다. 재량. 얘는 재량행위 때문에 이 재량행위를 하는 것은
기속행위는 법만 놓고 판단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근데 이 재량행위라는 것은 얘는 법이 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맞고, 두 번째 공익입니다. 공익. 그 행위가 공익에 맞는가 이걸 따지는데, 공익에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은 이 승인해 준 사람의 재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속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해야 된다, 허가를 안 해주면 소송해가지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량행위에 대해서 승인해야 하는데 승인 안 한다고 얘는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야, 얘가. 그래서 30 넘어가게 되면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져, 이제.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어쩐다고요? 하나 포기하고 29 진다는 얘기요. 차이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 나오는 주택법은 건축법이 모든 건축물이 건축이다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주택인데 아까 말했듯이 얼마 이상 되는 거예요? 30, 기본 30이 되는 거예요. 이런 30 이상 되는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럼 생각해 봐요. 여기서 30 이상 되는 주택을 그러면 일반인이 단독을 30 이상 짓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치채면 뭡니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우리나라 아파트. 아파트 30 미만 되는 아파트도 거의 없거든요. 있지는 있겠지만 아파트를 갖다 뭐 하고요? 건설하고, 두 번째 뭐 하고요? 공급하고, 세 번째 뭐 하고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분량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시험 문제는 7문제 나오지만 우리는 목표를 4문제 잡는데 이 국토계획법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국토계획법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게 보통 4주입니다. 4주. 12문제 나오는데 이 국토계획법을 모르면 나머지 법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많은 걸 문항수에 비해서 4주다 그러면 시간 투자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도시개발법 얘 1주 합니다. 1주. 도정법 1주 합니다. 건축법 1주에는 못 끝내. 1주 하고 2시간 정도. 이 주택법은 1주 해야 돼요. 마지막 농지법은 2시간 있어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한 주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주택법 분량이 여기 있는 국토계획법 분량보다 훨씬 많다 이 얘기입니다. 주택법은. 그 주택법은 철저하게 이제 시험, 다른 것도 시험 위주로 가지만 더 철저하게 시험 위주로 가가지고 관리 파트는 사실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 지금 강의하고 이 뒤에 방에 되면 실무 강의 있고 그 뒤에 또 방이 있거든요. 그게 또 모 교수님 또 촬영하고 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주택관리사니까 거리 넘겨야 되는 거고 관리는 아예 이제 포기하는 거고 관리 파트 빼고 주로 이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하는 절차, 아파트 분양하는 절차,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들어보잖아요. 막 투기과에 들어보고 주로 그런 내용 공부합니다. 그런 내용 공부해서 7개 나오면 4문제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6번째 가게 되면 이제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존할까? 내용은 거창하게 많지만 문제는 이게 딸랑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목표는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 우리 시험은 총 몇 문제입니까? 하면 다 하게 되면 공법이 몇 문제 나옵니까? 하면 40문제인데 우리 실력으로 맞출 수 있는 거 계산해 보세요. 이제. 자, 8, 7 우리가 보수적으로 8개 잡고 8개 3개 몇 개입니까? 11하죠. 3개면 14개네요. 4개면은 18개네요. 4개면은 22개네요. 하나면은 그럼 우리는 23문제를 23문제. 23문제는 이것은 누구든지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3문제는. 다 해보세요. 이게 지금 8, 이게 이렇게 하면 6이니까 14, 22, 이게 하면 23보다 23. 그러니까 23은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했다 그러면 누구든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든지 맞춰야 되는데 잠깐 어뢰 시험이에요. 어뢰 시험. 어뢰 시험 보게 되면 지금 어뢰 시험 보게 되면 국토계획법에서 4문제가 3문제는 아예 손 못 대는 거고 한 문제는 어렵게 나왔고 도시개발법이 그래도 도시개발법은
손 못 댈 만한 문제 전혀 없었어요. 토종법은 세 문제가 어차피 아무도 몰라 이거. 공부하든가 말든가. 건축법이 그부터 세 문제였죠. 세 문제 모르겠고. 다행히 주택법이 이상한 게 없었고 농지법이 예년에 비해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26개 준비했던 분들은 몇 문제가 어려웠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은 10문제는 어려웠대요. 10문제는. 그럼 간단하게 10문제 어렵다면 10문제 못 풀었다 이 얘기입니다. 못 풀고 몇 문제 남았습니까? 30문제. 자, 30문제 중에서 과연 몇 문제를 풀었을까 이런 얘기예요. 30문제 다 풀었다는 것은 아니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으면 30문제까지는 배웠는데 배운다고 다 풀면 우리가 뭐 다 맞죠. 다 합격하죠. 못 풀어요. 이 중에서 몇 개를 풀었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그런 얘기 자꾸 하겠지만 공법은 다른 과목도 분량이 많은데 공법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만하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험 범위다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도 못 배웁니다. 1년 내 해가지고. 시험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이만큼 배우고 나머지 내용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배운다는 것은 이만큼 뭡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실력을 푼답니다. 실력으로. 여기 이거 벗어나온 거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찌해야 돼요? 풀어야 돼 그래도. 이걸 어떻게 풉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눈치얘기 말이에요. 눈치얘기.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루어요. 실력으로 다 푼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도 특이하게 저 아는 애 중에 한 명이 공법 100점 나와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100점, 올해 시험 문제는 알고 100점 맞춘 사람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 실력에다가 눈치에다가 나중에 제가 888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를 접목하게 되면 올해 시험 80까지 넘어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11월 시작인데 11월부터 모든 내용을 여러분 전수를 다 하게 되면 12월 가기 전에 미리 포기 다 해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11, 12하고 두 달 끊어가지고 1, 2하고 3, 4하고 5, 6하고 단계별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절대 한 번에 다 못 줍니다. 과부하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시험 봐가지고 공법에서 자기 점수 60 맞춘다 이 사람은 아주 잘한 분이요. 60 맞추면 이거 되게 잘한 점수인데 대부분 이 점수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목표를 80으로 잡아놓고 하고 목표 80 잡아놓고 하고 여기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게 되면 5월은 60은 무난하게 나올 거예요. 일단은 목표를 그래도 80 잡아줘야 60이 나오는 것이지 목표 60 그러면 대부분 꽈락 나옵니다. 꽈락. 그러면 안 되는 거. 너무 조금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해야 될 내용이 전부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1년 동안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고 이제 이 법이 이제 예부터 시작하니까 잠시 쉬고 이 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 봅시다.